이번에는 송진나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보험 가입을 하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요, 손해보험사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못 받을 보상은 없게, 그리고 보상을 받을 때는 넉넉하게 각사의 장점들로만 좀 쏙쏙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좀 어떤가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5가지 항목으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사망입니다. 사망? 무슨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내가 죽고 나서 뭐가 중요해.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만 봐도 저는 2 아이의 엄마이고요. 제가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망한 후에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게 저의 바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두 다 저 같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이 사망이 어떻게 다른지에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술비입니다. 두 회사의 어떤 회사가 보장 범위가 넓은지, 어떤 회사가 보장 금액을 많이 주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진단비입니다. 아프면 바로 받아서 생활비나 간병비로, 그리고 나의 치료자금으로 쓰이는 중요한 항목인데요. 두 회사의 장단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제외와 상해, 이런 차이점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5번째는 내가 낸 돈의 행방이 도대체 이 보험료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돈을 냈지만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급과 비환급도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사망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망했었을 시에 이 보험들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아니면 또는 내 가족들에게 작용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망 시의 차이점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생명보험사의 사망은 동그라미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사망은 X는 아니지만 세모 표시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세모보다는 동그라미가 좋겠죠.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을 보장을 하고요. 손해보험은 상해 사망 또는 질병 사망을 보장을 합니다. 제가 계속 사망 거리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지 조금 답답하실 텐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일까요? 궁금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손해보험에서 사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방금. 네. 그쵸. 그러면은 사망금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제가 그것을 대부분 사망진단서라는 걸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망진단서를 준비를 했고요. 이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있고 그 사망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할 때도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망진단서는요. 자, 사인 쪽을 보시면 미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종류를 보시면 기타 및 불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생명보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에요. 질병인지 상해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손해보험사는요. 당연히 보험 분쟁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6세인 어린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봉고차와 접촉사고가 크게 발생하였고요. 병원 이송 후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동의서를 작성 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 그 아이는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손해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후에 그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빨간색, 파란색 2가지 이유 때문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급격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2가지 이유에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하였고요. 이것은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어서 보험금 3억 원은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상해란 우연성, 외부성, 급격성 3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라는 것은 급격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보험금을 반환했던 사례였습니다. 네.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큰데 이 조건이 또 너무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돈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 방송 통해서 제대로 보험 정보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 전문가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생명보험에서의 사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망을 하면 다 주고 있어요. 그 대신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냥 일반 사망으로 인정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종이 됐어요. 그럼 이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실종이 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일반 사망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수실종은 1년이 지나면 일반 사망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사망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손해보험은 어떨까요?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이나 상해 사망이나 이 둘로 인정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이렇게 뭐 자살을 해도 주는 게 아니라 자살해도 안 주고요. 이분이 실종이 됐으면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실종이 돼도 여기서는 돈을 안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 원인이 아까 그 송진나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던 뭐 사망 원인이 미상 그럴 때는 또 여기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손해보험의 사망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명보험은 이렇게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